그래서 이제 묻습니다. 아니 책을 끝까지 안 읽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? AI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걔들이 다 읽어가지고 책도 읽어주니까 다 읽어서 소감문까지 다 작성해 주니까 어떤 애는 그대로 빼갖고 왔고 어떤 애는 약간 편집했고 어떤 애는 지 생각 조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게 그대로 방송에 이제 나왔습니다.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다음 세대 아이들의 문제가 어떤 게 생기느냐.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는 꼭 수학을 공부시켜야 돼. 그 다음에 또 뭘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. 독서를 꼭 시켜야 됩니다. 왜 책이 요약본보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체 스토리를 읽어야 되느냐. 여러분이 읽어봐서 잘 알겠지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약은 잊어버려요. 왜? 그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. 우리의 뇌는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보다 뭐를 기억하느냐. 스토리를 기억하는 거예요. 스토리를. 그런데 이 스토리를 나가면서 사건 전개를 하면서 우리의 논리력도 확장되어지고 추리력도 확장되어지고 생각과 이런 세계관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 같이 감정도 이입이 되어지면서 마음이 커진단 말이죠. 근데 이 스토리 전개되는 걸 안 읽고 요약본만 읽어?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의 사고력, 추리력, 논리력, 통찰력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. 그럼 AI 시대에는 어떤 게 필요한 시대냐? 죄송하지만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AI를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. 얼마나 아이러니해요? AI 때문에 책을 안 읽는데 AI를 정작 사용할 수 있는 실력자들은 누구냐?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. 통찰력은 어디에서 생기느냐? 독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수학을 가르쳐라. 꼭 독서를 가르쳐라. 지금 이 시대는 인내심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입니다. AI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막 30초 1분 안에 다다다다다다다닥 멋진 문장이 막 쏟아져서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멋진 문장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 뭐 물으면은 그냥 답이 바로바로 나와요. 물론 그게 이제 거짓말도 있고 그런 건 잘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어떤 부분에서는 바로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냐? 생활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,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자연스럽게 배양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배양되지 않아요. 우리 어린 시절에 중학교를 갔더니 3분 내 오케이 하는 퀵 뭐 라면 이제 그때부터 전자레인지에 넣고 해먹는 요리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. 저런 거를 먹으니까 또 그다음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소젖을 먹는 거예요. 저런 소젖을 먹으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. 아이들의 심성이 다 잘못된다.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예요. 이제 우리는 지금 자라는 아이들을 보고 엄청 걱정하는 거죠. 저렇게 지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환경 속에서 배우지 못하고 자라나는 저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자랄까. 모두가 지금 걱정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4차 혁명이 일어난 시대에 일어나는 너무나 다변화되어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매 순간 접하게 되는 일들입니다.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. 우리는 굉장히 힘든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주 그런 게 쉽습니다. 대화도 이제 우리는 사람 얼굴을 보고 대화해야 되는데 얘들은 사람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힘들어요. 바로 코앞에다 내버려도 문자로 대화합니다. 이게 여러분 일상이에요.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얘들은 얼굴 보고 하면은 불안한 거지. 습관이 안 됐어. 손가락으로 이거 보고 하는 게 자판을 두드리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. 감정은 무뎌지는데 감정이 없어지고 죽느냐 아니요. 인간은 하나님이 감정을 넣어주셨어요.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루어 주지 않으면 감정은 다 우리를 질병으로 가지고 갑니다. 그래서 감정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순환계통이 다 막히게 되고요. 제일 중요한 게 뇌의 문제를 다 줘서 정신의 문제가 생기고 상상할 수 없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막 이제 이 세상에 활보하는 겁니다. 어떻게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그냥 사람을 잔인하게 몇 년 전에 그대로
폰 따가지고 사람을 불러내서 죽였잖아요. 여자아이가.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가끔 듣다가 이제 일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.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, 전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,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국과 중국이 어디로 가느냐, 이런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약소국이면서도 강국이 돼서 지금 전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. 이런 시대 속에 정말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. 이 전쟁이 길어진다면, 기름값이 올라가면, 원자재값이 올라가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. 앞으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제1안, 2안, 3안을 내놓고 여러 가지로 막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.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야 돼요. 세계의 모든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뉴스를 잘 들어보면은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문제는 일본이 버블 붕괴가 무너지면서 부동산이 완전히 바닥을 치던 그때와 데이터가 비슷하다. 딱 초읽기다.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경제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.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중국의 어떤 청년이 자기 블로그인가에다가 올렸습니다. 이력서를 1600통인가를 냈다는 거죠. 취직하기 위해서. 1600통인가. 그런데 단 한 군데서도 면접 보자고 연락이 안 왔다는 거예요.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북경이 불을 켜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전 세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꼭 중국만의 문제인가?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. 대한민국도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. 모든 게 살얼음판 위에 있어요. 어떻게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지? 하루도 사실은 편할 날이 없어요. 여러분, 원유값이 올라가면은 은행 이자는 단방에 다 올라갑니다. 여기 비단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? 그죠? 모두가 다 불안감의 짐덩어리를 가슴에 다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. 이게 모든 게 다 맞물려서 돌아갑니다. 과연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?